어디서 꼼수를 부려? 이 꼼수를 누가 조언했을까? 사위가 조언해 줬겠지. 장모님, 비공개 재판 신청하십시오. 왜냐? 개망신 당하니까.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요, 윤석열 대권도전 빨간불 들어왔다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짜장 윤석열이요, 지지율 엄청 좋습니다. 지금 완전 취해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갈 것 같은 윤석열의 이 대권도전에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면 그렇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윤여준,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윤여준이란 사람이 예전에 환경부 장관을 했었던 분인데, 보수이기도 한데 진보와도 함께 일도 하기도 하고 뭐 나름 합리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양반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이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가 윤석열에게는 빨간불이에요. 자, 윤여준 전 장관이 갑자기 측면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격이요, 윤석열이 좋아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윤여준 전 장관이 윤석열 내년 대선 당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특강을 했는데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명불허전 보수다. 맞아요. 명불허전인 건 맞습니다. 지금 오세훈의 36억 셀프 보상이었나요? 그거랑 박형준의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LCT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명불허전이다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 이름이 명불허전 보수다. 잘 지었네. 니들은 명불허전은 맞다. 자, 이 명불허전 보수다 특강을 윤여준에게 맡겼나봐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어서 윤석열을 영입해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를 치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윤석열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 행보를 할지 예측을 못하겠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함께하기에는 당 정체성에 대해 깨름칙할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를 정리해줄까 하는 고민을 할 것,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분 이제 궁예야? 관심법도 있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당 정체성이 좀 안 맞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알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당을 좀 청소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이다 라는 관심법을 동원해 주네요. 자, 그리고 윤여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법적 차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정치 행위, 이를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이 얘기에 동의를 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안철수와의 비교를 합니다. 안철수는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나 현실 정치에 휘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기를 왜 꺼냈겠습니까? 윤여준이 그 전에 안철수의 멘토를 자처하면서 정치에 뛰어드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윤여준은 안철수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철수 띄워주기, 밀어주기, 빨아주기, 핥아주기 이런 거를 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안철수와 윤석열을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총장으로 있으면서 법치와 헌법 정신, 국민 상식 등을 이야기했는데 메시지 내용과 타이밍을 볼 때 정치 감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욕적인 상황에도 일체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면 훈련은 상당히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국민의 집은 참 좋겠어. 부러워. 김종인 영감이 비대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윤여준 영감에게는 초선 의원들이 정치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특강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끌고 가는 그런 정당이다. 좋아요. 좋은 정당이에요. 좋은 전략입니다. 이 윤여준 영감님이 하는 말 총장으로 있으면서 헌법 정신, 법치, 국민 상식 등을 이야기했다. 메시지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장모 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장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윤석열의 장모 비공개 재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법원이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비공개 재판은요, 피해자나 증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원이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피해자나 증인을 위해서 비공개 재판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 피고인을 위해서 비공개 재판을 받아준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것 대한민국 법원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꼼수를 부려? 이 꼼수를 누가 조언했을까? 사위가 조언해 줬겠지. 장모님 비공개 재판 신청하십시오. 왜냐? 개망신 당하니까 이거거든요.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단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윤여준, 안철수의 멘토였었던 이 윤여준이라는 영감님이 윤석열 대통령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이게 윤석열의 대권 가도의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빨간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죠. 안철수가요, 윤석열에게 정치권 안착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이 노하우 전수 받아야 돼요. 안철수에게 정치권 안착하는 노하우를 전수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윤여준 영감님과 안철수 이 둘이 같이 윤석열에게 달라붙고 있어요. 야, 이건 너무 빨간불 아닙니까? 이거 거의 재앙인데. 자, 안철수가 정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정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이렇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윤 전 총장하고 제3지대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교감을 이루고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아주 그냥 다들 난리야. 이번 시장 선거 자체보다도 대선 승리가 훨씬 중요하다. 전하 오세훈 후보 누가 시장이 되는 게 과연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그 야당 이미지 그대로 선거를 치를 것이다. 내가 안철수가 시장이 되면 미래의 이미지로 20대, 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도 야당의 저변이 넓어지고 윤 총장님도 쉽게 합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하죠. 안철수도 급해. 윤석열의 지지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 할 가능성이 있는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제3지대 만들 생각이 없다. 야권에 있는 정당들과 야권 바깥에 윤 총장님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좋은 인재들 다 합쳐서 큰 2번을 만들어야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이 안철수만의 정치 노하우, 살아남는 법. 이거 말고는 가르칠 게 없잖아요. 뭘 가르쳐줘, 본인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자, 살아남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았잖아. 난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는 윤 총장님은 실수하지 않고 잘 정치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약간 반기문 각이 아닌가요? 반기문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인가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반기문이 실수를 연발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 실망을 했거든. 실수하지 않고 정치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가, 안철수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권 바깥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평할 수도 있구나. 자, 안철수는요,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한번 했네, 국회의원. 야, 정치인이 되려면 정말 뻔뻔해야 되나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평을 하면서 저밖에는 모르는 경험,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게 자랑할 게 너무 없다는 뜻이잖아. 자랑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버티는 거, 이거 어려운 거다.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3선, 4선, 어디에 당선, 뭐 일한 경력,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이게 유일한 자산이야. 윤석열에게 내 노하우를 전수해 줄 거야. 석열이 형 나랑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어떡하죠? 윤석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지금 아주 지지율 좋은 상품에 윤여준이 묻고 안철수가 묻었어요. 아, 윤석열은 과연 이들의 손을 잡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잡아야 돼. 아직 정치권에 노하우가 없잖아. 석열이 형, 그냥 손 잡으십시오. 안철수의 노하우 쫙 흡수하고 윤여준 영감의 어떤 멘토, 이 멘토로서 윤여준 영감도 다 받고 이렇게 해서 대권으로 가야죠. 노련한 책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는 윤여준, 안철수, 아유 좋잖아요. 경험 많은 책사들, 윤석열 옆에 붙었다. 자, 오늘은 윤석열의 대권 과도에 빨간불이 켜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